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 말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창원시 같은 경우 헬멧 의무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하루 이용객 400여 명,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객이 가장 많은 창원 도심 터미널입니다. 2시간이 지나는 동안 헬멧을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안 탈 때는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좀 부피가 크고 하니까 넣어 다니기가 불편해서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창원시는 이를 대비해 누비자 대여용 헬멧 5,000개를 구매한다는 계획. 시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려면 의무화 시행 전에 헬멧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보급형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통 한국이나 우리나라는 만드는 게 없으니까 중국에 이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답이 지금 헬멧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 방안도 없습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헬멧 5,000개를 구입한 뒤 보시는 것처럼 누비자 앞바구니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아무런 시건 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대전시는 현재 창원시 계획처럼 헬멧 150개를 비치했지만 2달도 되지 않아 90%를 분실했습니다. 비와 더위 등 야외 날씨 변화에 따른 위생 대비책도 없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덥기도 하니까 불편해서 잘 안 쓸 것 같고 또 벌레들도 많거든요, 주변에. 비가 오고 하면은 곰팡이도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헬멧 착용 의무화를 예고한 건 지난 2월 말.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자치단체는 헬멧 대여 시범 사업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는 창원시는 5개월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창원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바로 시민공론화위원회인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10년 이상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 팽팽한 찬반 논란으로 난관에 놓인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 문제. 이런 첨예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허성무 창원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과 성별 등을 고루 적용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발한 뒤 의제마다 50명에서 100명을 배치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공고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원시는 공론화 과정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시는 의사결정에 가지하지 않습니다. 공론화 과정만 잘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갈등과 민원은 준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성 없는 위원회의 한계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더욱 심화돼 갈등이 깊어지고 소모적 논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타필드와 공원 일몰제처럼 민간 사업 영역에서 자칫 사적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이 시장 등 집행부와 시의회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어떤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가 좀 최대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창원시는 이르면 오는 9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휘둘러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폭행을 당한 외국인은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합법적인 유학생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잠시 쉬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A씨. 갑자기 남성 2사람이 다가와 A씨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까지 가세해 5명이 A씨를 때려 눕힙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소속 창원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입니다. 피가 났어. 피를 보고 아이 너들 뭔데 내 사람 이러면 되나.
오늘 따지니까 그 양반들이 A씨는 뭐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 방학을 맞아 함안의 한 공사장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선 첫날이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A씨가 불법 체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5일 동안 A씨를 잡아뒀습니다.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이주민센터는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단속 절차와 인권 보호 준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가까운 농촌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며 가족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건 어떨까요? 황재락 기자입니다. 젖소 5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경남의 한 농장입니다. 아기 젖소에게 직접 우유를 먹여보는 아이들. 농장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입니다. 살균 발효한 우유 덩어리로 치즈를 만드는 시간.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치즈는 꿀맛입니다. 집에 시키는 것보다 더 맛있어. 이렇게 만든 치즈를 넣은 수제 피자는 잊을 수 없는 맛. 평소 빈자리가 미안했던 아빠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번 여름 휴가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일단 같은 거를 하니까 너무 좋고요. 가족이 같이 와서 있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야생화와 허브 등 식물 600여 종이 자리 잡은 식물원. 아이들은 평소 보기 힘든 식물들을 보며 자연과 거리를 좁힙니다. 아로마 향 가득한 미니 욕조에 발을 담그면 더위에 지친 피로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지식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같이 이제 실제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경상남도가 올해 여름 휴가지로 추천하는 농촌 교육장과 농가 맛집은 모두 38곳. 화려하진 않지만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해 가족과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들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휴가 떠나면서 애견 호텔에 반려강아지 맡기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김해의 한 애견 호텔에서 반려견 1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개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갇힌 채 죽어 있습니다. 털과 가죽만 남아 죽은 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인이 비용을 지급하고 애견 호텔에 맡긴 반려견입니다. 애견 호텔이 있던 건물 곳곳에 개 사체 흔적이 남아있고 사료 그릇은 텅 비어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한 애견 호텔에서 개 사체 10여 마리가 발견되고 13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13마리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 달에 70여만 원을 주고 반려견을 맡겼던 주인은 개가 죽어서 돌아오자 황망합니다. 토미를 봤을 때 이제 40kg짜리 나가던 애가 9.5kg 냉동 보관돼 있으니까 제 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동물보호단체는 개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몸무게가 다들 너무 작게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방치해서 굶겨 죽인 그런 정황이 좀 있지 않나. 취재진은 해당 애견 호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려견 사체를 부검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지만 날씨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7월의 폭염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창원 35도, 의령 36도, 밀양이 37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더위 체감 지수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 지수와 자외선 지수는 모두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되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에어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걱정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몇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에어컨을 무조건 세게 틀도록 하고요. 이후로는 목표 온도를 26도로 설정한 뒤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는 최대한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날씨는 많이 덥지만 하늘은 참 예쁩니다. 오늘도 맑고 파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일부 내륙에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 23도, 함안과 밀양이 2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3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이 2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35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벌써 입추지만 더위는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내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주차 분쟁 예방과 영업점 편의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 시책을 추진합니다. 통영소방서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밀양시 성가족 상담소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북극성을 찾아주세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천시와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시군구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에 민홍철 현 위원장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추대 형태로 새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공식 취임한 민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상대적 약세 지역이던 경남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항공우주 앵커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우주기업유치단을 신설합니다. 항공우주기업유치단은 기업유치팀과 항공우주산업팀으로 구성되며 하반기 조직 개편 후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유치단이 앵커기업 유치와 항공국가산단 조기 정착으로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예산 삭감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올해 거창국제연극제가 규모를 대폭 줄인 채 열릴 예정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는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이미 참가 신청을 마친 극단 10곳의 연극을 예정대로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번 연극제는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거창군의회에서 지원 예산 5억 원을 삭감하며 취소 논란 끝에 소규모로 열리게 됐습니다. 하동 술상 전어축제가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하동군 진교면 술상항에서 열립니다. 전어 성수기에 맞춰 열리는 전어축제에서는 전어 판매장과 불꽃놀이, 김연자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하동군 진교면 술상 어촌계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 1.5톤의 전어를 수확해 복지회관 공동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조주의보가 고성과 통영, 거제 앞바다로 확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전남 고흥에서 남해 앞바다까지 내려져 있던 적조주의보를 고성과 통영, 거제 앞바다까지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남해와 고성 앞바다에서는 유해성 적조 생물이 고밀도로 나타나고 통영과 거제 앞바다에서는 소규모 적조가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2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지난달 30일 기준 경남의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는 올 들어 지금까지 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8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